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윈난성, 자오통진, 송현의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온 장면입니다. 어린이 납치 사건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곳의 부모들은 자녀를 데려갈 때 무기를 들고 다닙니다. 소름 끼치는 2024년 중국 실종자 통계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폭력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회에 보복하는 악성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부 제2순환도로 조양먼 난로의 갤럭시 빌딩 앞에서 한 운전자가 행인을 무작위로 치어 숨지게 한 무차별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특색의 지하철역입니다. 특수경찰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해야 지하철에 이런 무기가 필요할까요? 我经常跟那些海外的朋友，那些就是外国人都说，讲中国是最安全的国家，全世界最安全的国家的，这个是毫无疑问的。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중국 제14차 전국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홍콩 유명 배우 연문 시리즈 주인공 견자단입니다. 그는 중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열흘 전 지린성에서 미국인 교사 4명이 피격된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는 장쑤성 수저우에서 일본인 모자가 스쿨버스를 기다리다가 비습을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중국인 남성으로 뒤늦게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여성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수저우시 공안국은 부상당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현지인 후유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당시 후유핑은 범인을 뒤에서 껴안았지만 결국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수저우 현지에 일본 기업이 많아 일본계 직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현지 일본 학교는 임시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사건 발생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중국 내 교민들에게 외출할 때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에 웨이보 네티즌들은 오늘 일본 주요 언론사 모두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일본인 모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주요 언론은 중국 여성의 심각한 부상을 경시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엑스프로모트 더 리볼트 타임즈는 살인자가 일본 학교와 일본인을 겨냥한 범행 목표와 스쿨버스 난입 시도 등은 모두 계획적이고 표적화된 폭행 사건임을 보여준다. 이는 중공 체제의 수년간의 교육 선전 아래 사회에 날로 커지는 외국인 혐오와 왜곡된 민족주의가 빚어낸 나쁜 결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외교 위기가 될 것 같다며 미성년자를 다치게 한 것은 지린성에서 유럽인과 미국인을 찌른 것과 전혀 다른 수준이다며 중공은 일본의 초악함을 선전하고 민족주의를 고취하며 샤오푸농을 세뇌시키는 한편 일본과 합작해 중국에서 일본인 학교를 운영해 샤오푸농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제 많은 중국인이 중국에서의 안전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공 외교관 대변인 마오닝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你关注的具体信息呢，我建议你等待警方的这个权威信息，因为据我了解呢，警方目前对这个事件还在做调查。我想说的是呢，警方初步判断这是一起偶发事件。中国是世界上公认的最安全的国家之一，我们始终欢迎外国人来中国旅游、学习、经商、生活。我们也将继续采取有效措施，保护好在华外国人的安全。 블룸버그 기자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근거를 묻자 마오닝 대변인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다소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下一个问题。我想你生活在中国，你应该也能感受到吧？我说这个话呢，是从大家的评价、大家的评论，来中国旅游的人，还有中国人民的评价。生活在中国，我们确实感觉很安全。 네티즌들은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은 처음 본다. 이 대답은 머뭇거림과 유창한 부족, 자신감 결여로 가득 차 있다고 댓글을 달았고 일부 네티즌은 중공이 안전하지 않은 정보를 다 삭제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마오닝의 말은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도대체 안전한가?
농촌 노인이 여대생을 6,700위안, 한화약 127만 원에 사서 6년 동안 지하실에 가두고 담요 하나만 몸을 가리게 한 채 돼지 사료를 먹였습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의 CCTV에 찍힌 화면입니다. 70대 노인이 2살짜리 여자아이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는데 아이 할머니의 빠른 반응 덕분에 아이를 한 번에 되찾았습니다. 언론인 자오란제는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이전에 사람이 생체 장기 적출당했거나 대량 실종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2022년 윈난성에 입국한 후 쇠사슬류와 샤오하메이에 대한 증거 영상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믿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란제는 윈난성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실종자 가족들과 접촉했고 지방정부 및 공안기관과도 많은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는 현지 실종자의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누장자치구 공안국과 윈난성 푸공현을 방문했지만 기밀 정보로 취급하고 정보를 주지 않았으며 그를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안국에서 그에게 전화가 걸려와 공포의 압력을 받아 그는 결국 윈난을 떠났습니다. 자오란제는 실종자 정보를 계속 찾아다니다가 한 인터넷 구석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2017년 텐센트닷컴과 푸젠성 공안부가 개최한 공개 행사에서 중국 신문사 기자는 그해 중국 내 실종자 수가 800만 명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오란제는 800만 실종자 중 구신이 같은 사례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로운 장기이식 법안이 시행된 이후 중국의 미래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스럽게도 이제 학교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不管在什么情况下，我都不会让我的儿子在学校做抽血检查。前段时间呢，我儿子的学校老师就给我打电话，说学校呢正在主持一次全面的体检。验血的时候呢，说我儿子不配合，我说是我教我儿子的。老师问我为什么，我说我儿子很年轻，也非常的健康，他只需要在学校做常规的体检就可以了，不需要验血。如果非要验血查什么，你们可以告诉我，我会带我孩子去正规的医院检查，到时候你们需要的体检报告我都会给你们，所以验血这事就不需要麻烦你们了，就算你们是免费的，我也不会让我的孩子参与。你们是学校，不是医院，搞好你们本职的教育比什么都重要。同样，我为什么不同意我孩子在学校抽血体检？不是因为其他的，而是担心我孩子的个人隐私无法得到有效的保护。现在孩子失踪事件频频发生，孩子最终去了哪里，又因为什么原因失踪了，我不得而知。但是我知道，我作为父亲，我能做的就是保护我儿子的个人信息、家庭情况、血型、器官等不被泄露。来学校抽血到底是什么机构，目的又是什么？抽血之后的结果又会被送到哪里去？这些我也不得而知。如果我儿子是稀有血型被盯上了，产生的后果谁又来为我承担呢？而且你们验完血之后，体检报告我们根本看不到。 중국 지질대학 대학원생 롱신유는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치료비 1,000위안, 한화약 18만 8,920원을 낼 수 없어 학교로 돌아와 천천히 회복하기를 바랐는데 갑자기 사망했다고 합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뒤 그의 가족은 인체 장기 기정 친족 확인 등록서에 서명하고 심장, 간, 각막 각 하나씩과 신장 2개를 기증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 사건이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삐끗해도 치명적일 수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너무 가치가 없고 죽어야만 가치가 있나 봅니다. 모든 장기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공이 장기 이식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만들면서 누군가의 눈에는 사람들은 그저 걸어다니는 장기일 뿐입니다. 특히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광동성에 장기 기정 전담 기구가 설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지방정부가 공개적으로 장기 수집 기관을 설립해 곳곳에서 장기를 수집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만약 중국에서 개인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매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其实我们的身体就是这么夸的。我国每年呢要出来7亿头猪，110多羽的鸡鸭鹅，平均一人一年呢要吃掉半头多的猪，几十羽鸡鸭鹅。我们已经成为畜牧最大的国家。有人说啊，这些有一部分是出口的，对不起，我们国家的这种品质大部分是出口不了的。外国人都知道啊，是不健康，各种添加剂、各种兽药、各种抗生素，所以这么多的猪肉、鸡肉都是我们自己吃掉的。农产品有各种激素、各种兽药、各种添加剂、各种化学的东西，这呢才是问题的重要原因。现在上海的儿童肥胖率呢是60%，80%的儿童体内有兽用的抗生素。用这种不健康的方式去搞农业呢，导致现在这个病从口入的问题越来越严重。大家都知道每年的癌症有多少人吗？我国2020年新发癌症病例约为457万，癌症死亡率呢是300万，成为世界之最。癌症第一大类的就是消化类的癌症，占到癌症比例的30%多。我们这种生产方式啊，大剂量的化学用品的投入，化肥啊、农药啊、植物生长调节剂等等啊，并不能被作为全部吸收，同时呢，它也会残留在农产品上。世界卫生组织的统计啊，全世界50%的抗生素呢都用在了我们这里，我们这里70%的抗生素都用在了畜牧业当中。于是呢，这些化学的东西就会影响到土壤啊、水啊、空气，占比呢是非常高的。它们造成的污染呢，远高于工业，远高于城市的污染。 육류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식품도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쌀의 생산 과정입니다. 이런 쌀을 감히 먹을 수 있습니까? 과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꾼들은 과일을 물약에 담궈서 파는 모습이 나옵니다. 학교 식당은 최근 몇 년 동안 식품안전사고의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입니다. 최근 장수성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교문에서 학교 급식 문제에 큰 소리로 외쳤더니 학교 측은 그 아이에게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고 꾸짖고 그의 아버지에게 영상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소녀는 학교 측에 영상을 보내 학교 측이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틀에 박힌 말만 하며 이런 쓰레기 같은 환경 속에 사는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소녀는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쉬운 아이들로만 본다며 학교에서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줬을까요? 싹이 난 무 1개, 파리 2마리, 덜 익은 감자, 토마토 스프 위에 기름이 한층 떠있고 밑에는 물입니다. 떠다니는 잎사귀 국물은 내가 한 모금 마시고 바로 토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또 토할 것 같아요. 가장 역겨웠던 건 위선적으로 CD를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은 좋았지만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이 소녀는 학교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해결됐다고 말했지만 회의가 끝난 뒤에도 해결되지 않고 늘 그랬다.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모두 아이디어가 없었고 나는 2번의 반란을 시도했지만 2번 다 완벽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교육청이 학교에 조사하러 온다 해도 소용없다며 기자들은 강의동에 들어와 우리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들어와도 적기만 하다가 보도는 하지 않는다. 원래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폭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이것은 완전히 보여주기식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엑스네티즌은 학교가 아이들을 대하는 수단은 역시 정부가 백성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더러운 목적을 숨기려 남을 겁주고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온통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다. 중공에 이런 인재가 많아지면 중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공산당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